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막내는 회장님의 친딸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4살 서유는 하루아침에 재벌가에 사랑받는 막내에서 가짜 딸로 전락했죠. 대리모 출신이라는 낙인, 상속권 박탈, 그리고 강제 추방까지.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숨겨진 곳에서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두 번째 검사 결과야. 오빠가 숨긴 서윤이 발견한 또 다른 유전자 검사 보고서.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진짜 거짓말쟁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서윤은 어떻게 자신의 것을 되찾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피로 쓴 거짓말.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장례식장. 삼성동 그랜드홀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한성그룹 서태준 회장의 장례식이었으니까요. 70평생을 기업 경영에 바친 거물의 죽음 앞에서 정재계 인사들은 저마다 슬픔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흐느끼는 젊은 여성. 서윤이었습니다. 24살 서태준 회장의 막내딸. 아니, 그렇게 알려진 여자였죠. 긴 생머리에 눈물로 붉어진 눈, 창백한 얼굴. 그녀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그녀에게 전부였으니까요.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어요. 회장이 55에 늦게 얻은 딸.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존재였죠. 유나, 울지 마. 아빠가 슬퍼하신다. 큰오빠 서진우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41살 한성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장남이었죠. 차가운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 사업가로서는 완벽했지만 형제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슬픔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 계산적이고 냉정한. 조문객들이 많이 오셨어. 그만 울고 인사나 받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장례식이 벌써 이틀째야. 정신 좀 차려. 차갑게 말하고는 진우가 돌아섰습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일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둘째 오빠 서진혁이 다가왔습니다. 38, 한성건설 대표이사. 진우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역시나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었죠. 유나, 물이라도 마셔. 계속 이러다간 내가 쓰러지겠어. 고마워요, 오빠. 근데 큰오빠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아버지만 떠올려. 알았지? 그것도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윤은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고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언장 공개 시간이었죠. 자, 그럼 고인의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 상속 같은 건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라도 듣고 싶었죠. 한성그룹 지분 42%는 장남 서진우에게. 예상된 내용이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그룹을 이어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한성건설 지분 30%는 차남 서진혁에게.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듯 했어요. 삼성동 본가 및 평창동 별장, 그리고 현금 500억 원은 막내 서윤에게 유증합니다. 500억?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룹 전체 자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서윤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유나, 아빠가 너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 녹음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어요. 아버지,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죠. 유 원장 집행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적 효력을 갖춘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는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서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진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오빠를 바라봤어요. 네. 서태준 회장님과 서윤 양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뭐라고요? 서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결과가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닙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 서윤, 넌 회장님의 생물학적 딸이 아니야. 이 검사 결과가 그걸 증명해. 그럴 리가.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서윤은 비틀거리며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한 발짝 물러서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접 확인해봐. SNU 의료원에서 실시한 공인된 검사야. 친자 확률 0.001%. 사실상 남남이라는 거지. 언제 이런 걸 했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모르셨어. 내가 6개월 전에 몰래 검사를 의뢰했지. 왜요? 왜 그런 짓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의심스러웠으니까. 넌 우리 가족과 너무 달랐어. 외모도 성격도. 게다가 엄마는 46에 늦둥이를 낳았다고 했잖아.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잔인해? 사실을 밝히는 게 잔인한 거야? 오히려 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 우리 모두. 진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이건 너무하잖아. 지금이 무슨 때라고. 바로 지금이야. 유산 분배 전에 이 사실을 밝혀야 해.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상속자가 될 수 있어?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호적에 등재된 자녀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자가 아닌데 친자인 척 했으니까.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서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든 거짓이든 이제 상관없어. 넌 더 이상 서태준 회장의 딸이 아니야. 진우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둘째 오빠를 봤어요. 진혁 오빠, 저 진짜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진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유나. 하지만 이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 상속은 무효야. 그리고 진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당장 나가라고요? 여기가 제가 평생 살던 집인데 서태준의 피를 받지 않은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짐 싸. 내일까지 나가. 오빠, 난 내 오빠가 아니야. 이제 그만 착각해. 그 순간 서윤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24년을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오빠들은 친오빠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체 자신은 누구란 말인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어요. 유나, 괜찮아? 뉴스 봤어. 완전 난리 났더라. 뉴스? 서윤은 재빨리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한성그룹 막내딸, 알고 보니 남남? 충격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 대리모 스캔들? 서윤, 친자 아니다 밝혀져. 재벌 3세 막내딸, 상속 대상서 제외. 가짜 딸 의혹.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댓글은 더 잔인했어요. 역시 재벌들은 뭔가 있더라 키읔키읔키읔. 대리모 쓴 거 아니야? 불법이잖아. 500억 먹으려고 가짜 딸 행세한 거 아님? 얼굴 보니까 확실히 안 닮았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당연하지. 내가 지금 갈게. 어디 있어? 아니야. 오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삼성동 한성가의 저택. 5,000평 부지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곳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떠나야 한다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아가씨, 들어가도 될까요? 김 집사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노 집사님. 서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하신 분이었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김 집사님.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집사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제 엄마가 맞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기억도 거의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서윤의 어머니 최선희 여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윤이 너무 어려서 기억이 거의 없었죠. 회장님은 아가씨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전자 검사를 안 하신 걸까요? 의심하셨다면. 회장님은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으셨어요. 아가씨가 태어났을 때 그분은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죠. 김 집사의 말에 서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분이 제 아버지가 아니라니. 혈연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가씨. 회장님은 진심으로 아버지셨어요. 하지만 큰 도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우 도련님은 원래 저런 분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사람보다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아직도 짐을 안 쌌어? 오빠. 아니, 진우 씨.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많아요. 시간? 24시간 줬잖아.
내일 정오까지 나가. 그리고 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을 찾아오지 마. 기자들 앞에서 이상한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저한테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 문제야. 아, 참고로 진우는 서류 봉투를 하나 던졌습니다. 1억 원 수표야. 당분간 살 돈은 되겠지. 이게 마지막이니까 잘 써. 1억. 서유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500억에서 1억으로 1%도 안 되는 돈이었죠. 감사하게 생각해. 법적으로는 줄 필요도 없는 돈이야. 진우가 나가려는 순간 서윤이 물었습니다. 진우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내 머리카락을 몇 가닥 가져갔어. 미안하지만 목적을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는 편이거든. 그럼 검사 결과는 확실한 거예요? 실수나 조작은 없고요? 진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SNU 의료원이야. 국내 최고 권위의 기관이지.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정오. 서유는 캐리어 2개를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24년의 삶이 캐리어 2개에 담겼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윤 씨, 한 말씀만. 대리모설은 사실입니까? 친부는 누구입니까? 상속 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비켜주세요. 제발. 서윤 씨,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어요. 그때 검은 세단이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진혁이었어요. 다들 비켜주세요. 제 동생? 아니, 서윤 씨가 지나갑니다. 진혁은 기자들을 밀어내고 서윤을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모르겠어요. 친구 집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친구한테 가요? 진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텔이라도 잡아줄까?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유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희는 남이잖아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혁은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사실을 밝힌 건데. 형이 너무 심했어. 나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진혁 씨도 믿으신 거잖아요. 그 검사 결과를. 그게. 진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긴 강남역인데. 괜찮아요. 여기서 내릴게요. 서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죠. 진혁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형은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서유는 결국 런던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자들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부정하는 가족들. 모든 게 견딜 수 없었죠. 런던에는 대학 시절 알게 된 친구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영국인 친구였죠. 세상에 정말 오다니. 에밀리는 히드로 공항에서 서윤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완전 힘들어 보여. 응. 말하면 길어. 괜찮아. 우리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에밀리의 아파트는 런던 이존, 캠든 타운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원룸이었어요.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돼. 소파 베드가 있거든. 고마워, 에밀리. 정말
서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에밀리는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서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유전자 검사, 그리고 쫓겨난 과정까지.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중세시대 이야기야? 내 인생이 그래. 하루아침에 모든 게 거짓말이 됐어. 유전자 검사 결과는 확실한 거야? SNU 의료원이라는 곳에서 했대. 권위 있는 곳이라고. 에밀리는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하필 지금 그 검사 결과를 꺼낸 거야?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내 큰오빠가 6개월 전에 검사했다고 했잖아. 그럼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왜 장례식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유언장 공개할 때 터뜨린 거야? 서윤은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 상속 직전에. 맞아.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진짜로 친자가 아니라면 내 엄마는 누구 아이를 낳은 거야? 그건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최선희는 분명 자신을 낳았어요. 병원 기록도 있고 사진도 있었으니까. 내 엄마가 바람을 폈다? 재벌 회장 부인이? 아니야.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그럼 대리모? 그것도 이상해. 한국은 대리모가 불법이잖아. 그리고 2001년에 내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했을 거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어. 분명히. 하지만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일단 여기서 쉬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야. 서윤은 런던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에밀리의 서점에서 일을 도왔고, 밤에는 아파트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뉴스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 검색해 봤습니다. 한성그룹은 평온했어요. 진우는 회장직을 승계했고 진혁은 건설 부문을 맡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 난 이제 없는 사람이야.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에밀리와 함께 펍에 갔습니다. 윤, 맥주 한 잔 어때? 나 술 잘 못 마셔. 딱 한 잔만. 기분 전환 좀 하자. 맥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서점 이야기를, 서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있잖아. 나 5살 때 처음으로 아빠한테 혼났던 적이 있어. 왜? 정원에서 개미집을 파헤쳤거든. 개미들이 불쌍하다고 집을 만들어주겠다면서. 하, 귀엽네. 근데 아빠는 엄청 화를 내셨어.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날 저녁 내내 울었지. 착한 아버지셨네. 응,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 바쁘신데도 항상 시간을 내주셨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윤. 에밀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야. 그분은 분명 내 아버지였어. 진짜 아버지. 고마워. 그때 에밀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윤, 이거 봐. 뭔데? 에밀리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한국 뉴스 기사였어요. 한성그룹 진실게임, 내부 고발자 등장. 서윤은 재빨리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성그룹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렸다. 제보자는 서윤 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조작 의혹이 있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작?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잖아. 내가 뭘 해야 하지?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익명 제보니까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서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나 한국 가야 해. 뭐, 지금? 응,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오빠가, 아니, 진우가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재벌가 상속 문제잖아. 그래도 가야 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서윤은 그날 밤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요.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SNU 의료원이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해. 그 검사 결과가 진짜인지. 의료원에 도착해 유전자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요, 6개월 전쯤 이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인 검사 기록이신가요? 네. 아니, 제 가족 검사인데요. 가족분이 직접 오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가 당사자예요. 서윤이라고 합니다. 접수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을 알아본 거였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중년의 남자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서윤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현수 교수입니다. 유전자 검사실 책임자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은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제 유전자 검사 결과요. 정확한 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태준 회장님과의 친자 확인 검사. 있네요. 6개월 전에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친자 확률 0.001%. 사실상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김 교수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이상한 점이요? 검사가 2번 진행됐습니다. 네. 첫 번째 검사는 6개월 전, 두 번째 검사는 5개월 전입니다.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2번이요? 왜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1번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간격으로 같은 검사를 2번 의뢰했네요. 결과는요? 두 번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김 교수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뭔가요? 두 번째 검사 결과가 삭제돼 있습니다. 삭제요? 네. 기록은 남아 있는데 결과 파일이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지울 수 있죠? 의뢰인이나 권한이 있는 직원이요. 근데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거든요. 그럼 복구할 수 있나요? 백업 서버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정도 시간을 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서윤은 의료원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두 번째 검사. 왜 지워진 거지? 혹시 첫 번째 결과와 달랐던 걸까? 호텔로 가는 길, 서윤은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혁 씨, 저예요. 서윤. 유나?
어디야? 런던 아니었어? 한국이요. 어제 들어왔어요. 왜 갑자기? 물어볼 게 있어요. 유전자 검사 말이에요. 2번 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진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번? 네. 한 달 간격으로 같은 검사를 2번 했어요. 근데 2번째 결과가 삭제됐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혁 씨도 몰랐어요? 나는 형한테서 1번 검사했다고만 들었어. 2번째 검사는 처음 듣는데 진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형이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회사, 한성건설 본사. 30분 후에 앞 카페에서 봐요. 서윤은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진혁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요즘 잠을 못 자? 회사 일이 많아서. 그나저나 유나, 정말 괜찮아? 런던에서 잘 지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2번째 검사에 대해 말해주세요. 진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형을 의심하고 있었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거든. 어떤 부분이요? 검사 결과를 공개한 타이밍. 그리고 형의 태도. 너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어. 진우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진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회장 자리를 원했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근데 아버지는 형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셨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내게 본가를 물려주셨잖아. 그리고 500억이라는 거금을. 형한테는 그룹 지분만 주셨고. 그게 뭐 어때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본가는 상징이야. 한성가의 중심이지. 아버지는 내가 그 중심에 있길 원하셨어.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진우 씨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내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 증명이 아니라 조작이겠죠. 그건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2번째 검사 결과를 찾아내면 알 수 있을 거야. 2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틀 후 김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찾았습니다. 2번째 검사 결과를. 정말요? 네.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서태준 마이너스 서윤 친자 확인 검사. 친자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함. 이게 진짜 결과였어. 서윤은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진짜 딸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검사가 조작이었습니다. 진우가 거짓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서윤은 즉시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혁 씨 찾았어요. 2번째 결과. 뭐라고 나왔어? 저는 아버지의 친딸이 맞아요. 99.99%. 진혁도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형이 조작한 거예요. 첫 번째 검사 결과를 빌어먹을.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공개해야죠. 하지만 형은 지금 회장이야. 힘이 막강해. 상관없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우가 어떻게 첫 번째 검사를 조작했는지, 누가 도왔는지 알아내야 했죠. 김 교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나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샘플을 바꾸면 되니까요.
샘플을요? 유전자 검사는 혈액이나 타액, 머리카락으로 합니다. 만약 서윤 씨의 샘플 대신 다른 사람의 샘플을 제출했다면 가능하죠. 그럼 첫 번째 검사 때 제출된 샘플을 확인할 수 있나요? 샘플은 검사 후 폐기됩니다. 하지만 접수 기록은 남아 있어요. 김 교수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서진우 씨가 직접 샘플을 가져오셨네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서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져갔다고 했었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머리카락은 모근이 있어야 유전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0개 이상 필요하죠. 근데 여기 기록을 보면 5개밖에 제출 안 됐네요. 그게 가능해요? 힘들죠.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검사를 권하는데 재검사가 바로 두 번째 검사였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 샘플이었어요. 훨씬 정확하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첫 번째 검사에서 서윤의 머리카락 대신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거였죠. 하지만 병원에서 재검사를 요구했고 두 번째는 진짜 서윤의 혈액으로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고 진우는 황급히 그 결과를 삭제한 거예요. 비열한 인간.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법정에서요. 물론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진혁이 추천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상황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승산 있어요. 정말요? 두 번째 검사 결과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검사의 샘플 부족 문제도 의심을 키우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진우 씨를 고소하는 거죠. 승률은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성그룹의 자원을 동원해서 막으려 할 거예요. 각오는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될 겁니다. 서윤 씨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것도 감수할게요. 진실이 밝혀지기만 한다면.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죠. 그날 밤 서윤은 호텔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딸이 맞았어요. 오빠가, 아니, 진우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서윤대 서진우 상속 무효 확인 소송.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성그룹 상속 전쟁 2라운드. 서윤, 오빤 고소. 유전자 검사 조작 의혹. 진실은? 막내딸의 역습. 재벌가 흔드나. 진우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저는 정당한 검사 결과를 공개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검사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죠. 그럼 김현수 교수의 증언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엔 검사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서윤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딸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실이 거짓으로 덮여서는 안 됩니다.
진우 회장을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제대로 받고 싶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대중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서윤 편이다. 뭔가 이상하긴 했어. 아니야, 돈 때문에 오빠를 고소하는 거지. 두 번째 검사 결과가 진짜라면 진우가 사기친 거잖아. 근데 왜 두 번 검사한 거야? 그것부터 의심스러운데.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우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서윤에게 불리한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서윤, 과거 학교 폭력 의혹, 사치와 방탕한 생활, 재벌 3세의 민낯, 친구들 증언, 원래 거짓말 많이 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자극적인 기사에 현혹됐죠. 서윤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야. 진혁이 도왔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유나, 이거 봐. 형이 검사 전에 특정 병원 관계자와 만난 기록이 있어. 누구요? SNU 의료원 행정실장. 6개월 전에 만났대. 그럼 혹시 행정실장이 샘플 교체를 도왔을 수도 있어. 증거가 있나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계좌 추적을 해봤더니 행정실장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 누가 보낸 거죠? 한성그룹 비자금 계좌야. 형이 관리하는. 이건 결정적이에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야. 형은 다른 용도였다고 발 뺄 거야.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행정실장을 직접 만나야겠어요. 위험해. 형한테 보고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해요. 며칠 후 서윤은 행정실장 박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박민수는 50대 중반의 신경질적인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절 찾으셨죠? 6개월 전 유전자 검사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5천만 원 받으셨죠? 뭐라고요? 서진우 씨한테서 샘플을 바꾸는 대가로. 박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은 뭐였죠? 그건 개인적인 거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박민수는 땀을 흘렸습니다. 서윤 씨, 제발.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전 끝장이에요. 그럼 진실을 말해주세요. 박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우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6개월 전에요. 큰 돈을 주겠다고 했죠. 계속하세요. 샘플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서윤 씨 머리카락 대신 다른 사람 머리카락을. 누구 머리카락이었죠? 모릅니다. 진우 씨가 그냥 봉투에 담아서 줬어요. 저는 그걸 제출했고, 그럼 두 번째 검사는요? 김현수 교수님이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샘플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진우 씨한테 연락했죠. 그래서요? 진우 씨가 혈액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건 진짜 서윤 씨 혈액이었어요. 저도 확인했거든요. 왜 진짜를 가져온 거죠? 교수님이 직접 체열하겠다고 했거든요. 어쩔 수 없었죠. 결과가 나온 후엔요? 진우 씨가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결과를 삭제하라고 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삭제했습니다. 서윤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대화 녹음됐어요. 뭐라고요? 법정에서 이 녹음이 증거로 제출될 겁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박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진실을 증언하세요. 그럼 선처를 부탁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방청객들로 가득 찬 법정. 기자들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서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진우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진우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어요. 피고인 서진우, 원고 서윤에 대한 상속 무효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정식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조작된 것입니다. 누군가 원고 측에서 만들어낸 거죠. 이지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김현수 교수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교수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두 번째 검사는 실제로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왜 재검사를 했습니까? 첫 번째 샘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5개로는 정확한 검사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윤 씨와 서태준 회장님은 친자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99.99%의 확률로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결과가 삭제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실에서 실수로 삭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수요? 그럼 의도적이 아니라는 건가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죠? 김 교수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민수 행정실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박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서진우 씨의 부탁으로 샘플을 바꿨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진우 씨가 5천만 원을 주며 첫 번째 검사 때 샘플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서윤 씨 머리카락 대신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죠. 누구의 머리카락입니까? 모릅니다. 진우 씨가 봉투에 담아서 줬을 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검사는요? 김 교수님이 직접 체열하셔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과가 나왔죠. 진우 씨는 그 결과를 보고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이지혜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박민수 씨와 서윤의 대화 녹음입니다. 들어보시죠.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박민수의 고백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법정은 완전히 서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천만 원 입금 기록을 제출합니다. 이건 다른 용도였습니다. 그럼 무슨 용도였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서윤 씨, 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 사실이 거짓으로 덮이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서진우 씨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서윤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오빠도
아니, 진우 씨도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을 테니까요. 가족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혈연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때 가족이었으니까요. 서윤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준비하는 듯 서류를 정리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 선고하겠습니다. 1시간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복도에서 진혁을 만났어요. 잘했어, 유나. 오빠. 아니, 진혁 씨. 그냥 오빠라고 불러. 우린 여전히 가족이야. 고마워요.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 나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큰오빠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 형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해왔으니까. 한때는 좋은 오빠였을 텐데. 어렸을 때는 그랬지. 하지만 회사 일을 시작하면서 변했어. 돈과 권력에 집착하게 됐지. 드디어 선고 시간이 됐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원고 서윤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피고 서진우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으며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태준 회장의 유언장에 따른 상속은 유효하며 서윤은 삼성동 본가 및 평창동 별장, 현금 500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의 눈물이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진우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 서윤은 돌아봤습니다. 할 말 있으세요?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오빠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게 충분하지 않았어.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했어. 아버지는 오빠를 인정하셨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늘 내 편이었어. 넌 늦둥이였고 아버지의 마지막 기쁨이었지. 나는 그냥 일꾼이었어. 그건 오빠의 착각이에요. 착각이든 아니든 난 질투했어. 그래서 이런 짓을 저질렀지. 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회장직도 잃을 거고 명예도 잃었지. 당연한 대가야. 오빠, 행복하게 살아, 서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진우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빠도 불행했구나. 판결 이후 한성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우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였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영진을 불신했거든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진우 회장의 사임으로 공백이 생겼습니다. 새 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진혁 부회장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분도 서씨 일가인데 괜찮겠습니까? 이번 사건에는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셨죠. 결국 진혁이 한성그룹의 새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서윤은 삼성동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온 집,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가씨,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집사가 반겼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 집사님, 저 이제 진짜로 집에 온 거예요. 네, 이제 진짜로 돌아오셨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유나에게.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유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유나. 더 오래 내 곁에 있지 못해서. 아빠는 내가 태어난 순간을 기억해. 작고 빨간 얼굴로 울던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내 인생이 완성됐다고 느꼈지. 너는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늦게 온 기쁨이었지. 아빠는 알고 있었단다. 진우가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것. 6개월 전 진우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아빠는 모든 걸 알았어. 하지만 아빠는 그 결과를 믿지 않았어. 너는 분명 내 딸이니까. 혈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내 딸이고 영원히 내 딸일 거야. 아빠는 진우를 용서해줘. 그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겠지. 유나, 너는 강한 아이야.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겠지.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넌 아빠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됐어.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딸.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유나. 아빠가. 서유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서유는 진우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왜 왔어? 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었어요. 편지?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오빠가 검사한 것도 결과도.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네. 하지만 믿지 않으셨대요. 저를 딸로 생각하셨으니까.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아버지는 오빠를 용서하래요. 저도 용서할게요. 용서? 네.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겠죠. 진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미안해, 유나.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난 감옥에 가겠지. 당연한 거야. 오빠 나중에 나오면 다시 시작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돼요. 가족. 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족. 그게 내가 진짜 원했던 거였는지도 몰라.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유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기다릴게요, 오빠. 돌아오면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고마워, 유나. 서유는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한성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이었죠. 이사장님, 이번 장학생 명단입니다. 고마워요. 확인해 볼게요.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이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길이 떠올랐죠.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행복해요. 진혁은 한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주가도 회복됐고 신규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나, 저녁 먹을래? 진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좋아요, 오빠. 어디서 만날까요? 본가에서 먹자. 김 집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셨대. 그럼 7시에 볼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는 진혁과 서윤, 그리고 김 집사님이 함께 했습니다. 맛있어요, 김 집사님. 다행이네요.
아가씨가 좋아하시니. 요즘 일은 어때, 유나? 바빠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아이들이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오거든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그러길 바라요. 참, 큰형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다음 달에 출소한대. 형량이 짧았거든. 그래요? 다행이에요. 만날 거야?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같이 밥 먹기로. 진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정말 착한 동생이야. 오빠도 좋은 오빠예요. 한 달 후 진우가 출소했습니다. 서윤과 진혁이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오빠. 진우는 두 사람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배고프죠? 밥 먹으러 가요. 그래. 고마워, 유나. 그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아버지 단골집이었죠? 그래. 아버지가 특별한 날에만 데려오시던 곳이야. 음식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진우 오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회사로는 못 돌아가겠지.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요? 새로운 시작? 네. 오빠는 경영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보세요. 진혁이 거들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형. 자금도 좀 지원해줄 수 있어. 너희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서윤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우리는 가족이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할게요, 아버지. 저희 모두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죠. 서윤은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진실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